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쉴드 IELTS의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IELTS의 기술, 지난번에 리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갔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주관식 문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조금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실력에서 조금 더 낮게 만드는 방법, 좀 더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관식, 우리 교재 페이지는 28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문장의 완성. 그래서 주관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적절한 답을 넣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넣는 건데,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제의 양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형이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이제 그 22번 돼서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고 뒤쪽에서 빈칸이 이렇게 있죠. 그럼 have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뭐 문장이 이제 지나가다가 끝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답을 넣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됐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만 계속 나오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주관식 응용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빈칸이 나오면 여러분이 사실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They have니까 여기 목적어가 나올 거다. 목적어가 나오니까 명사만 될 거다. 우리 그때 햄버거 그림 앞에서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이거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구문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ave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여기 나오니까 여기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reading이죠. reading에서 찾아야 되는 답은 명사일 것이다. 내가 찾았는데 만약에 형용사거나 부사를 찾았다. 그럼 내가 잘못 찾은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infer, 그러니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그래도 편한 편이란 말이죠. 이렇게 여기 have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자, 22번 한번 볼까요? When did he finish his work on the business trip?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언제 끝났냐? 언제 그의 일을 끝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힌트가 별로 없죠. 그냥 when이라는 힌트밖에 없어요. 마치 speaking 질문처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 그 답을 적기가 약간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적을 때 그게 뭐 last month든 아니면 뭐 in April이든 여러분이 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리딩에서 옮겨서 여기다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결국에는 그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겨 적는데, 근데 그때 22번 답에 그냥 뭐 이렇게 빈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본질적인 건 똑같거든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문제를 언제 그가 일을 끝냈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서 적는 건 그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응용 두 번째, 그냥 이렇게만 또 나오면 좋은데 또 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뒷장 넘겨서 한 장 넘겨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22번 여기 위쪽에 그 29페이지에 한번 22번 보시면 이렇게 people have to avoid when they have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have 뒤에 힌트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냥 그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문에서 찾아서 그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A부터 E까지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에 대비해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 답을 넣을 때 과연 어떤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어떤 알파벳을 연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부터 E를 여기다 넣는 거고, 답안지에 답을 적을 때 그냥 여기 don't have to do 적으면 오답처리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알파벳으로 A인지 아니면 B인지 아니면 C인지 이 알파벳을 여기다 답안지에다 적어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치 좀 객관식의 보기를 공유하고 있는 주관식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선생님이 주관식이라서 그 순서대로 내용 찾아가지고 뭐 빌딩이 언제 나오나 이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요거 보고 A인가 B인가 C인가 D인가 E인가 중에 확인해 본 다음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절차는 똑같은데 약간 응용되어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장 완성하는 형식을 봤는데요. 이제 그 지문의 형식만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 양식 위쪽에 나와 있죠. 노트 양식을 볼 때, 위쪽에서 이제 이 빈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노트 테이킹을 한 것처럼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뭐 세미나에 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수업 내용을 노트 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arranging a business meeting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건데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뒤쪽에 요 15번에 들어갈 말은 뭔가 그 노트 정리된 것 안에서 빈칸을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문제라는 건 똑같습니다. 센텐스 컴플리션은 똑같은데 그러나 이제 형식만 좀 노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나왔는데 이제 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표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선생님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하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지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를 그려주면 이 표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30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 그리고 밑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조금 더 선생님이 팁을 드리면 아까 그 위에 나왔던 그 노트 테이킹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런 그 소 제목들이 힌트가 됩니다. 이게 힌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지문을 그냥 쭉 읽고 이게 뭐 미팅 15번 옆에 있는 단어들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너무 좀 찾기가 어렵고 굵직굵직한 그 소제목 서브타이틀들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venue and timing이 나왔죠. 여러분 venue가 무슨 뜻입니까? venue를 지금 모르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venue는 장소예요. place. 그죠? place. 그러니까 장소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전반적으로 15번, 16번 풀 때는 전체적으로 지문 쫙 나와 있을 때 장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걸 풀면 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접근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푸는 거 보면 현장 강의에서 이제 푸는 거 보면 이 번호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30번을 풀고 여기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32번 답을 리딩해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는 것만 이제 리스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30번, 그러니까 리스닝은 더 심각하죠.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스크립트가. 그래서 30번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우니까 32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문에 스크립트에서 31번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시험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니까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특히나 표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이 이겁니다. 이 넘버에 집중하는 거예요. 넘버 30번을 풀었으면 31번을 내가 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30번 풀고 32번 풀고 33번 풀고 4번 풀고 이렇게 내가 애초에 체크를 해놔도 좋겠다. 그죠? 시험장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죠. 손가락으로 집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요약도 있어요. 요약은 그냥 똑같아요. 다 내용은 다 지금까지 보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양식만 다른 건데 요약 같은 서머리 문제 같은 경우는 주관식을 풀 때 요 주관식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지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놓은 내용들을 나오고 그리고 그 서머리 해놓은 내용 안에서 요 안에 들어간 말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요거 핵심 내용들을 여기 서머리를 해놓을 건데 그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 요약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지문 전체를 요약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문의 특정 단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특정 단락.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은 특정 단락이 더 많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지문 전체를 요약한 거는 되게 여기 분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빈도는 특정 단락에 대한 서머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뭘 만날지 모르니까 어떤 단락이든 아니면 전체 지문 간에 요약을 해놓은 것들을 내가 좀 확인하고 내용을 좀 이렇게 매칭하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서머리도 주관식 응용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냥 서머리를 그냥 내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놓은 다음에 뭐 meerkat은 어땠다 이렇게 하고 그냥 35번에서 답 적으면 좋은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밑쪽에 보기를 낸 겁니다. 자, 행운인지 불운인지 여러분에게 보기를 줌으로써 어떤 분들은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다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찾는 것보다 좀 편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신 분들은 이 문제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리딩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관식 문제들은 다 거의 답을 그대로 리딩해서 옮겨서 적거든요. 근데 요렇게 만약에 주관식 응용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찾고도 밑쪽에 어떤 내용이 많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물론 이제 보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품사로 아까 이용해서 이거 명사니까 이게 답일 거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걸 찾아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지문에서 답 근거 문장을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 다시 한번. 자, 내가 지문에서 35번은 지문의 이 부분을 보고 찾는 거야. 이걸 답 근거 문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거 다 까먹은 거 아니죠? 그죠?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근거 문장에 35번의 답 근거 문장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그냥 여기서 다 골라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응용돼서 이거 잘 나옵니다. 응용돼서 나오면 이 문장의 뜻과 이 문장의 뜻이 일치하려면 비슷하려면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게 막상 하면 장점은 근데 이게 잘 앞쪽 첫 단추부터 잘 풀어나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해보면 마지막 거는 막 답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보다 지금 이거 예시어 선생님 세 문제만 낸 거고 생각보다 이거 작정하고 내면 이제 많거든요. 밑에 문제가. 근데 이게 하나씩 다 지우다 보면 지문을 안 봐도 마지막에 남은 것들 있죠. 뭐 38번, 40번까지 있다고 치면 한 40번 문제부터는 다 지웠기 때문에 여기를 다 지웠기 때문에 답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유리한 면도 있죠. 네, 약간 찍기가 가능한.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 풀 때는 찍기로 안 된다. 내용을 읽고 이걸 비교를 하면서 골라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주관식 문제들 그럼 어떤 스킬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스킬들을 이게 아주 리딩 풀 때 여러분 필요한 건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5개 선생님이 추천하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나, 내가 당장 좀 써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본적인 리딩 문제풀이 절차. 이거 문제풀이 절차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그랬죠. 한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 거기 해당하는 거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단락 읽고 문제에 해당하는 거 다 풀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풀면 혼란스러워요. 밑에 소용없어요. 2번 글자 수 제한을 확인한다. 아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문제에는 글자 수가 항상 이렇게 제한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one word only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단어가 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보고 지문에서 보고 여기에 animals가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cats and dogs로 적어야겠다. 이런 문제는 주관식이 안 나옵니다. animals가 여기 지문에 나왔으니까 나도 animals를 적는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옮겨 적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one word only라고 나왔는데 내가 찾은 답은
그 알파벳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한 단어인데 내가 찾은 건 두 단어예요. 그러면 오답이다. 내가 잘못 찾은 거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 원 월드라고 나오면 나도 한 단어인 단어를 답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줘야 된다. 요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스킬을 갖고 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IELTS가 여기 여러분 지금은 지문을 보면 와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학생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리딩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저는 그 한국어로도 이런 책을 안 읽는데 영어로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아카데믹한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전공을 만약에 해외에서 이제 그 전공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 정말 그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해외는 그냥 그렇게 쉽게 학위를 주지 않아요. 바첼러 디그리여도 그렇게 잘 쉽게 안 줍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는 게 있고 정말 여러분 능력을 검증했을 때만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해외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졸업을 하려면 그 능력이라는 게 이런 리딩이 기본적으로 리터러시가 돼야 그 여러분 분야에서 배우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어야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돼야 학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롱텀 뷰에서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이 넘어야 되는 산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너무 싫으면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봐야 돼. 내 진로를 다시 고민해봐야 돼.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프리 절차를 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량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그 수능 문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지문 하나만 나오고 밑쪽에서 이제 문제만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근데 IELTS도 이런 식으로 내주면 좀 풀만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문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밑에 문제 풀려고 하면 그렇죠. 할만할 것 같죠? 그게 바로 여기 이 스킬들이에요. 이 선생님 말한 스킬들 볼 때는 IELTS 지문이 겁나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선생님 말한 스킬들을 1, 2번만 선생님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이 한 달락만 놓고 문제를 푸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너무 막 그냥 그 지문 길이에 너무 질리기 전에 선생님 말한 대로 내가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야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3번. 자, 문제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확인한다. 그럼 더 쉬워져요. 품사까지 확인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아까처럼 have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명사만 와야 된다. 이렇게 품사를 좀 캐치해 주는 거. 거기에 there is나 there are가 적혀 있으면 거기 there is니까 여기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there are니까 여기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힌트까지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적어놓으면 단수 복수도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 주시면 훨씬 더 쉽죠. 그죠? 한 단어인데 명사인 걸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A 단락을 읽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 A 단락에 나오는 주관식이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 중에 한 단어인데 명사인 건 뭔가 이렇게 찾으면 답이 튀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은 전체 리딩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여러분이 이 스킬만 잘 안다면 찍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4번. 자, 답이 되는 단어는 지문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그대로 중요합니다. 이런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답이다. person이라고 그 지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적는데 글자 수는 하나인데 양 옆에 만약에 그 관사가 없습니다. 여기 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잘못 고르고. 왜냐면 이게 그대로 옮겨 적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었을 때 문법적으로 말이 맞아야 돼요. 이게 그 person이나 이런 countable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은 관사 없이는 명사 그냥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a person이나 the person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도 없고 더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할 때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문제 풀 때 여기에 만약에 어도 없고 더도 없다면 person을 잘못 고른 거구나. 요렇게 우리 캐치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이 지문에서 문제의 순서대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 이게 답 근거 문장들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번에 우리가 그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한 단락을 읽더라도
앞쪽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1번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뒤에서 2번 문제의 답 근거 문장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주관식에서는 거의 없으니까요. 정말 시험을 한 10번 보면 정말 한 문제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섞이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순서대로 나오니까 주관식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괜찮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객관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조금 내가 이제 리딩을 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 투자를 할 때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근데 그때 주관식은 버릴 문제다 아니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다. 예를 들면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갔을 때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주관식을 지금 만약에 캠브리지 문제 풀면서 버리고 계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풀리면 뒤에 거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주관식에 집중을 하고 차라리 뒤에 나오는 유형들을 찍어주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유리하다. 그리고 주관식이나 객관식은 문제 양이 일단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지금 조금 4점이나 5점에서 시험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관식을 집중적으로 선생님 말하는 5개 막 씹어 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캠브리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단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문법 실력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발음은 리딩이니까 필요 없고 그 두 개의 기본기 실력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리딩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여러분이 풀면서도 내가 실력이 늘고 있나 이런 게 좀 막막하신 분들은 선생님 지금 말한 것 중에 뭔가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캐치하시고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좀 약간 어렵다, 적용하기가 어려우면 현장 강의 한번 강남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들어보고 선생님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네, 그리고 객관식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최경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